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선업 침체와 매각 연기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 3단계 공사가 몇 년째 진척되지 않자 김해시가 2024년까지 완공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 취소를 하겠다며 롯데 측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밀양 삼문동이 올해 신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2024년까지 1,1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경남도 의원이 장규석 제1부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지난해 특구 지정을 2022년까지 연장에 성공하며 기사회생한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가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 침체가 길어지고 투자를 약속한 기업도 자금력 부족으로 퇴출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조선해양산업특구의 현재 상황, 표영민 기자가 스마트폰에 담았습니다. 지난 2007년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정된 고성 양촌 영종지구입니다. 조선 전문단지가 들어서야 할 자리에는 무성하게 풀이 자랐고 현장 사무실은 폐허가 된 지 오래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5% 수준. 조선업 침체로 사업자인 삼호조선해양이 무너지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특구 해제 위기를 맞았지만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지정을 연장하며 또다시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입니다. 최근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가 겹치면서 이미 세 차례나 실패했던 조선해양특구에 투자자가 나타나기 힘들다는 겁니다. 시설 다 해놓고 있는 것도 지금 안 오는데 지금 내년에 좋고 한 말이면 사업하는 사람들 투자 가치가 있어야지. 실제 마을 주변에는 여전히 조선해양특구 붐을 타고 들어섰던 부동산들이 있지만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주민들의 우려에 고성군은 선박개조와 소리산업을 추가해 특구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특구의 문턱을 낮추자 조선해양산업특구에 관심을 보이던 기업이 나타났지만 부지 등 매각 협상이 지연되는 상황. 고성군은 특구 개발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갖춘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 양청 영정지구 부지를 가지고 있는 부산은행 측에서 지금 그 부지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매각 의향을 보는 업체 쪽에 뭐 자금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매각 자체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새로운 주인을 찾아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빅데이터로 보는 지역 이슈 시간입니다. 최신 언론 기사를 분석해 지역의 현안 이슈를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최근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경남 지역 키워드는 무엇인지 구지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최근 한 주간 경남권 주요 이슈.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는 역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마스크, 진료소, 광화문, 감염병 등의 연관 키워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 함양 택시기사 코로나19 감염, 이번 추석은 고향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박종훈 교육감 함양학교 코로나19 방역 상황 현장 점검 등의 기사들이 주요 언론사 방송과 신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동충하초 설명회 관련 대구발 감염과 함양 택시기사 감염 등으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창녕의 한 초등학교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열 체크를 담당했던 공공근로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처럼 지역 감염이 끊이질 않자 도내 각 시군에서는 예정됐던 가을 축제들을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마산 만날제와 밀양 대추축제 등 지역 축제 취소 결정이 잇따르면서 지역 경제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호우와 관련된 키워드가 눈에 띕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산사태, 농작물, 수재민, 복구비 등이 있습니다. 올해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요란하게 지나갔던 태풍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해 최대 300mm 물폭탄 양산 아수라장, 집중호우로 범람한 환강 축구장이 물 아래로, 경남 3개군 의령 2개면 특별 재난지역 추가 지정 등의 언론 기사들이 지면을 차지했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에 이어 제10호 태풍 하이선까지 경남을 관통하면서 지역 곳곳에서 도로가 침수되고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또 지난 8월 집중호우와 댐 물관리 실패로 수해를 입어야만 했던 합천 지역은 복구가 채 완료되기도 전에 태풍의 직접 영향까지 받으면서 이재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농작물 가축 피해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경남도는 집중호우와 잇따른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한 주간 경남 지역 바다 위도 시끄러웠습니다. 바로 폐기물이란 키워드가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운반선, 환경오염, 해양오염, 유독물 등의 연관 키워드들이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이와 관련된 최신 언론 기사들을 살펴봤습니다. 치명적 유독물질 실린 스톨트호 재조사 해야, 울산 폭발 선박 전면 재조사 통영 예인 반대, 폭발 선박 통영 입항, 13만 통영 시민 무시하는 처사 등의 언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이는 지난해 울산에서 화재로 폭발해 17명이 다친 스톨트 그로이란트호가 수리와 폐기물 처리를 위해 통영 안전공단에 입항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지역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해당 선박에 소량만 유출돼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 스틸앤 모노머가 실려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역민들과 환경단체는 심각한 해양오염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이를 반대하는 해상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반대 세력들은 환경부에 선체 내 화학물질 여부 등의 상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한 주간 지역 이슈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네, 김해 장유에 있는 대형 쇼핑 놀이시설인 김해 워터파크나 아울렛 다들 한 번쯤 듣거나 가보셨을 텐데요. 이 두 시설을 제외하고 인근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로 휑하게 방치된 상태입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 개발에 진척이 없기 때문인데 김해시는 사업자인 롯데 측에 전국체전이 있는 2024년까지 단지를 완공하라는 서한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관련한 내용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장보영 기자, 저도 이 일대 자주 가는데 관광유통단지에 포함돼 있었군요. 네, 워터파크와 아울렛 주변 나대지 일대가 관광유통단지 부지인데요. 이 사이에 테마파크, 스포츠센터가 있고 옆쪽에는 호텔과 콘도 등이 들어서야 하는데 아직도 흙이 날리는 부지만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지난 1998년 시작해 2013년 준공을 목표로 한 김해 관광유통단지 사업은 약 27만 평, 즉 87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도내에서는 꽤 큰 관광단지인데요. 올해까지 20년이 넘도록 공사 중인 상황입니다. 네, 관광유통단지는 민간 사업자인 롯데가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미뤄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롯데가 수익 사업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게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도의회 등의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1996년 롯데는 경남도와 개발계획 협약을 통해서 사업 시행자가 됐거든요. 그런데도 쇼핑몰이나 워터파크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만들어 놓고 호텔, 콘도 등은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 때문에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고 있지 않냐는 게 이들의 지적이었습니다. 때문에 2017년 도와 롯데는 공익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1, 2단계는 완료된 상태고요. 문제는 3단계입니다.
테마파크와 호텔, 콘도 등 핵심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데 현재까지 공정률은 5%에서 13%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숙소 등 6개 시설 공사에 착수했는데 4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게 없습니다. 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김해 시와 롯데가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허성공 김해 시장이 서한문까지 보냈어요. 이 서한문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네, 김해시는 지난 11일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롯데 신동민 회장과 주 개발자인 롯데쇼핑 강희태 대표이사에게 시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한 건데 내용은 비공개지만 전국체전이 열리는 2024년까지 3단계를 완공하라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실제로 김해시의 호텔급 숙박시설은 아이스페어 호텔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 전국체전에 대비한 숙박시설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해시는 이미 3단계 조기 준공을 위해서 작년 6월 시장과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면담을 했고 당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라 강수를 둔 것이라 말했습니다. 김해시는 변화가 없을 경우에 건축 허가 취소 등 행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20년 넘게 추진 중인 김해 관광 유통단지 3단계 완료가 하루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지자체도 더 이상 끌려가지 않고 지역 발전을 위한 선조치 제대로 취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보영 기자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밀양 삼문동이 올해 신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부지는 삼문동 행정복지센터와 예전 법원 부지 일원이며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총 1,14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밀양 아리랑이라는 무형문화에 특화된 도시재생 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밀양시는 삼문동 행정복지센터를 아리랑 어울림센터로, 법원 검찰청 부지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예전 보건소 부지는 시민들과 마을 기업을 위한 그린 캠퍼스로 만들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경남도 의원이 장규석 제1부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은 17일 송순호, 김경영 도의원이 장 부의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 도의회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개인이 아닌 단체는 신청 대상에 부적격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 투표한 건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무기명 투표 의견도 제시된 점, 국회법도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규정을 들어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송 의원 등은 장 부의장이 의장 불신임 안건을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려 한 것은 직무상 부당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해 어방동의 축산물 공판장 폐쇄 대책을 요구하는 상인과 김해시청 공무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김해 축산물 공판장 상가 세입자들이 김해시청 본관 출입을 막는 집회를 이어가 본관 정문을 봉쇄하는 등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상인들은 축산물 공판장이 폐쇄된 이후 생계대책과 보상을 요구하며 지난달 초부터 시청 본관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김해시는 공공기관 부진의 집회는 불법이라 밝히며 지난달 20일 본관 앞 천막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민원인들은 부경 양돈농협이 축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어방동 공판장을 폐쇄하자 민원인들은 일방적으로 생계터전을 잃게 됐다며 김해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7일 오전 7시 5분쯤 거제시 동부면 가벨이 한박금 앞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통발어선에서 불이 발생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연안구조정과 경비정을 급파해 오전 7시 35분쯤 화재를 진압했으며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경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0년 소상공인 스마트 시범상가 지원사업 하반기 추가 공모에 도내 4개 상권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상권은 김해 장유 대청천과 김해 유라 카페거리,
마산 어시장, 진주 로데오 거리로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며 스마트 기술 도입도 지원받게 됩니다.